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에서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함께 지키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그리고 시니어 건강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주치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두렵게 느꼈던 질병, 그러면서도 가장 억울한 병이라고 생각하는 뇌경색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은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고 팔과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을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입술이 붙어버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손을 뻗고 싶은데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그 순간. 그게 바로 뇌경색,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허혈성 뇌졸중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혈관 속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문을 팍 차고 튀어나오는 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채널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는 여러분께 겁만 주는 채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함께 방법을 찾아가고 싶은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부모님 세대,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영상 아래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나중에 꼭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주방에 있는 기름 한 병만 바꿔도 여러분의 뇌혈관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마트에서 9,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 기름 한 병이 뇌경색을 막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조금 과장처럼 들리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서, 제 환자들 몸에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먼저 뇌경색이 어떤 병인지부터 조금만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까다로운 장기입니다. 잠깐만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겨도 바로 손상이 시작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피떡, 즉 혈전에 의해 막히는 순간 그 아래에 있는 뇌세포들은 공급선을 잃어버린 전구처럼 하나둘씩 꺼져 나갑니다. 몇 분, 몇십 분 사이에 그 사람의 말하기 기능, 걷는 기능, 기억하는 능력, 심지어 성격과 감정까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자주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멀쩡하게 출근 준비를 하시던 분이 잠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문득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면서 쓰러지십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2~3시간 버티다가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뇌경색은 암과 다릅니다. 암은 느리게 자라면서 그래도 준비할 시간, 치료할 시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존엄과 자립성을 하루 만에 빼앗아 갑니다. 평생 스스로 돈 벌어 가족을 책임져 온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숟가락도 혼자 못 들게 되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40을 조금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병원에서, 말 그대로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응급수술이 끝나면 새벽 2시, 3시. 그때 먹는 라면, 편의점 도시락, 야식으로 들어오는 치킨과 피자,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별 생각 없이 집에 있던 가장 싼 식용유로 후다닥 볶아 먹는 볶음밥과 계란 후라이.
저는 환자에게는 튀김 줄이셔야 합니다. 기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저는 마트에서 가장 싸게 파는 투명한 큰 페트병 식용유를 아무 생각 없이 부어 쓰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나는 의사고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시야가 한쪽으로 훅 어두워지더니 머리가 찌르는 듯이 아픈 겁니다. 이 느낌은 뭔가 이상하다. 제가 맨날 환자들에게 설명하던 뇌졸중 전조 증상 이제 몸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검사를 하고 동료 교수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뇌경색까지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과성 허열 발작, 즉 뇌경색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액은 끈적했고 염증 수치는 올라가 있었고 혈압도 이미 경계선 이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매일 제가 환자에게 말하던 위험한 숫자들 이제 검사표 위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가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교수님도 몇 년 안에 환자 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냉장고와 찬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동안 무심하게 써왔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튀김용으로 쓰던 정제 식용유, 볶음용 식용유,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 안에도 숨어 있던 그 기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기름이 있었구나. 그럼 도대체 기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습니다. 밥, 반찬, 국, 찌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국식 밥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요리에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볶음 반찬, 부침, 튀김, 심지어 국과 찌개 위에 떠 있는 기름막, 외식할 때 먹는 모든 튀김류 군 것들. 문제는 이 대부분의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이 정제된 식용유라는 점입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이름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식탁은 너무 많이가 문제입니다.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혈관벽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피가 끈적해지고 결국 작은 혈전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집니다. 그 혈전이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다리로 가면 하지동맥 폐색, 뇌로 가면 바로 뇌경색입니다. 예전에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더 많았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혈관이 터지는 것보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기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튀김만 안 먹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튀김 자주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집에서 볶음, 부침, 구이를 할 때 당연하다는 듯 정제 식용유 한 바가지를 팬에 붓고 계십니다. 그렇게 쌓인 기름들이 수십 년 동안 우리 혈관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버틸 만큼 버텼다는 신호로 뇌경색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딱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집에 있는 정제 식용유를 다 버리겠다. 그리고 주방에 기름 2병만 남겼습니다. 하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그리고 또 하나는 들기름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고작 기름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3개월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가 있었고 혈관 염증을 보여주는 수치도 개선되었고 혈압도 안정권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내 몸에서 확인되는 사실이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직접 매일 먹고 있는 9,000원짜리 이것 기적의 기름 2가지를 여러분께 그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비싼 건강보조식품도 아니고 어려운 레시피도 아닙니다. 그냥 마트에서 조금만 라벨을 잘 보고 고르신 다음 집에서 쓰는 기름을 바꾸는 것 딱 그 정도입니다.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은 올레산이라는 지방산과 각종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친구들이 혈관 벽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올려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전이 쉽게 뭉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바로 뇌경색의 씨앗이 되는 그 작은 피떡의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 올리브유나 사면 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마트에 가보면 병은 다 비슷하게 생겼고 라벨에는 온갖 좋은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명확히 적힌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일반 올리브유, 퓨어 올리브유, 포마스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열과 화학 처리를 최소화하고 올리브 열매를 그대로 짜낸 기름이기 때문에 혈관을 지켜주는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가 고를 때 보는 기준을 그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색입니다. 가능하면 짙은 초록색이나 갈색 병을 고르십시오. 투명한 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빛에 오래 노출되면 기름이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일수록 어두운 병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라벨입니다. 정면이나 뒷면을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 알러브 오일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격입니다. 너무 싸면 의심하십시오. 250ml 기준으로 적어도 10,000원 안팎은 되어야 제대로 된 엑스트라 버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00원짜리 엑스트라 버진은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넷째, 원산지와 수확 연도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올리브산지 국가 표시가 분명하고 수확 연도나 유통기한이 비교적 최근인 제품을 고르시면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고르셔도 싸구려 이름만 올리브유는 상당 부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온 올리브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는 아침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공복에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준비하고 거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천천히 둘러줍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무슨 맛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먹다 보니 의외로 고소하고 오히려 포만감도 오래가서 아침에 과하게 먹지 않게 되더군요. 또 하나는 두부입니다. 두부 위에 간장 대신 올리브유를 한 바퀴 두르고 소금만 아주 살짝 뿌려 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몸에는 훨씬 부드러운 조합입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도 시판 드레싱 대신 올리브유에 레몬즙, 소금 한 꼬집만 섞어 간단한 드레싱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렵지도 않고 혈관에는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하루에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름은 어디까지나 기름이기 때문에 양을 과하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질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고온에 오래 가열하지 마십시오. 달궈진 팬에 연기가 날 정도로 올리브유를 부어 쓰는 순간 좋은 성분들은 대부분 파괴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산화 물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생으로 또는 아주 약한 불에 짧게 사용하는 정도로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역시 중요합니다. 가스레인지 옆, 햇빛 드는 창가 위는 피하시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 두십시오. 개봉 후에는 23개월 안에 작은 병 하나를 다 드신다는 생각으로 소량씩 자주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정말 아끼는 기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름입니다. 나물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순간 향이 살아나고 비빔밥에 살짝 둘러주면 밥맛이 한층 깊어집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단지 맛있는 기름이 아닙니다.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기름입니다. 들기름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영양제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오메가3를 우선해서 권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속 오메가3는 우리 몸이 흡수하고 사용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들기름에는 오메가3뿐 아니라 비타민이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함께 들어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내며 뇌와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제 환자 중에는 70대 후반인데도 머리가 또렷하고 손으로 글도 잘 쓰시고 새로운 것 배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은 별로 안 먹어요. 대신 평생 들기름은 꾸준히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침 나물에, 점심 비빔밥에, 저녁국에 항상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넣어 드셨답니다. 물론 이것만의 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뇌를 늙지 않게 돕는 친구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들기름은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 한 스푼, 점심에 비빔밥 위에 한 스푼, 저녁에는 국을 다 끓인 후 불을 끄고 나서 마지막에 들기름을 살짝 떨어뜨려 주는 식입니다. 여기서도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들기름은 열에 특히 약합니다. 팬에 둘러서 볶거나 튀기면 좋은 오메가3는 대부분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산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불을 끈 뒤에 또는 상에 올리기 직전에 생으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둘째, 반드시 냉장 보관하십시오. 들기름은 공기와 빛, 열에 노출되면 금방 상합니다. 그 특유의 고소한 향이 아니라 약간 군내, 비린내,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산패가 진행된 것입니다. 아깝다고 계속 드시면 그때부터는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바로 버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소량으로 자주 사십시오. 대용량으로 한 번에 사서 1년 내내 쓰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한 달 안에 드실 수 있는 작은 병으로 조금씩 자주 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올리브유 한 병, 들기름 한 병을 잘 활용하시면 마트에서 대략 9,000원 안팎에 살 수 있는 이 두 병의 기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아주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쁜 기름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반드시 끊어야 할 기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린, 쇼트닝 같은 가공 유지입니다. 빵집에서 파는 빵, 마트 과자, 크림 가득한 디저트들 안에는 이 가공 유지들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들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는데 혈관을 상하게 만들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결국 뇌경색, 심근경색의 위험을 크게 올립니다. 집에 마가린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빵과 과자를 사실 때도 성분표에 쇼트닝, 가공유지,
식물성 경화유 이런 단어가 보이면 가능하면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정제 식용유입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이름은 다양하지만 결국 고온화학 처리 과정을 거쳐 탄생한 기름들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성분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대신 오메가6 지방산 비율만 높은 기름이 남게 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대략 11에서 14 정도면 균형 잡힌 상태라고 보는데 현대 한국인의 식단은 120, 130까지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심에 이 정제 식용유가 있습니다. 셋째는 재사용 튀김 기름입니다. 집에서 튀김을 하고 아까워서 기름을 다시 쓰는 것, 식당에서 이미 여러 번 사용해 검게 변한 기름에 튀긴 음식들, 이것만큼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기름은 한번 고온에 노출되면 이미 산화가 시작됩니다. 그걸 다시 달구면 몸에 해로운 산화 물질과 독성 물질들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치킨 한 마리 값 아끼겠다고 이런 기름을 반복해서 먹다가 나중에 병원비, 재활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가를 치르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집에서는 올리브유와 들기름만 쓰자. 정제 식용유는 과감히 버리자. 이 한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혈관 환경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름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기름 바꾸기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세트로 말씀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컵. 잠자는 동안 농축되었던 혈액이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 30분 걷기. 숨이 조금 찰 정도의 빠르기로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7시간 이상 숙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혈압과 염증이 함께 내려갑니다. 넷째, 싱겁게 먹기. 국물은 가능한 한 줄이고 조금 밍밍해도 버티는 입맛을 훈련하는 것이 혈관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섯째, 손을 많이 쓰는 활동. 글쓰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이런 것들은 손과 뇌를 함께 쓰는 뇌 운동입니다. 여섯째, 가족 지인과의 대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모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일곱째, 새로운 것 배우기. 악기, 외국어, 스마트폰 앱, 컴퓨터, 유튜브 편집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여덟째, 호흡 조절.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습관은 혈압과 맥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부터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기름을 잘 바꾸고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위기는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경색은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항상 한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바로 F, A, S, T 영어 네 글자입니다. F, 페이스 얼굴.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한쪽 얼굴이 처져 있으면 내 쪽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A, 안팔. 양팔을 앞으로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면 그 역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S, 스피치말.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하게 했는데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이상하게 느슨해지면 바로 의심해야 합니다.
티타임 시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좀 지켜보자가 아니라 바로 119입니다. 뇌경색은 시간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에 따라 살아나는 뇌세포의 수가 달라집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배우자와 함께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네 글자 FAST를 같이 연습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뇌경색 예방은 거창한 의술이 아니라 주방에서 시작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를 마치시고 한 번만 주방 싱크대 아래를 열어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투명한 큰 식용유 병을 보신다면 이 영상을 떠올리시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너와는 헤어질 때가 됐다. 그리고 작은 용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작은 병의 들기름을 당당하게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으면 합니다. 9,000원짜리 기름 한 병이 당장의 맛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말하는 능력, 걷는 능력,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는 여러분께 공포만 주는 채널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가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특히 50대 이상 부모님, 6070대 형제자매, 친구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뇌를,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시니어 라이프에서 여러분의 시니어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